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몸담고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AI의 미래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AI로 인해서 작년 말과 올해 초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들은 대규모의 레이오프를 진행했습니다. 초기 인공지능 개발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일단 시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칩으로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규모 인력 해고는 인공지능 개발의 결과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중국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AI는 미국의 유명한 챗봇들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그 안에 컴퓨터 코드가 공짜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어요. 놀라운 건 성능이 아주 뛰어날 뿐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기술을 무료로 공개했다는 점이에요. 코드까지 오픈소스로 풀었다는 건 누구나 복사하고 수정해서 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돈이 될 수 있는 기술을 그냥 공짜로 나눠줄까? 그 뒤에는 중국 정부, 특히 중국 공산당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공산당 철학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국은 공산당이 나라 전체를 이끌고 있어요. 공산당의 철학은 개인은 중요하지 않고 집단이 먼저다라는 생각이에요. 즉,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국가 전체가 강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철학입니다. 중국산 인공지능 모델들은 사실 완전히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에서 먼저 공개된 오픈소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중국 개발자들이 개량하고 최적화한 버전입니다. 이걸 국민 모두가 사용해서 국가 전체의 기술력이 빨리 발전하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진 무기를 우리 혼자만 쓰지 않고 다 같이 써서 더 빠르게 이기자는 전략이에요. 미국식 자본주의와 다른 점은 뭘까요? 반면에 미국은 주로 자본주의 철학이에요. 여기서는 기술을 만든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혁신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 인공지능 회사들은 코드를 무료로 공개하지 않고 서비스도 유료로 운영해요. 하지만 중국은 중국산 인공지능을 통해 우리는 돈보다 국가의 기술 주도권이 더 중요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AI 기술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술을 전 세계에 무료로 풀면 다른 나라의 개발자들도 중국 기술을 기반으로 AI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AI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즉, 공산주의식 공공의 이익 우선 철학이 전략적으로 세계를 이기기 위한 무기로 사용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전에는 초거대 기업들만 AI 기술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AI를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런 앱 만들고 싶다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AI를 이용해 코딩도 시키고 글도 쓰고 사업 아이템도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교통을 똑똑하게 정리하고 병원에서 약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과학자처럼 새로운 이론도 찾을 수 있어요. 그만큼 AI는 지금 모든 분야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AI는 우리 뇌의 생각 방식을 흉내내도록 설계됐습니다. 인지심리학이라는 정신과학 연구가 인공지능의 기본 이론입니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기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머릿속에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걸 과학적으로 밝히려는 게 인지심리학이에요. 그럼 AI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AI는 바로 이 정보처리 모델을 흉내내서 만들어졌습니다. 1. 정보처리 이론. 이 이론은 인간의 인지를 컴퓨터처럼 단계적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입력 인풋 눈이나 귀로 정보를 받아들임, 처리 프로세스 뇌에서 생각하고 판단함, 출력 아웃풋 말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냄. 이 구조는 컴퓨터 그리고 AI 모델과 똑같아요. AI도 마이크나 텍스트를 통해 정보를 받고 내부에서 계산하고 결과를 화면이나 음성으로 보여줘요. 즉, AI는 인간의 인지 구조를 본떠 만든 인공 시스템인 거예요. 둘째, 인지 모듈 이론. 심리학자 제리 포더는 인간의 사고는 모듈화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즉, 시각, 언어, 기억, 판단 같은 기능들이 각자 다른 회로처럼 작동한다는 이론이에요. 오늘날 AI도 이렇게 설계돼요. 음성을 처리하는 모듈, 언어를 이해하는 모듈, 이미지를 인식하는 모듈, 이런 모듈들이 따로 있고 서로 연결되면서 전체 지능처럼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AI는 인지심리학의 모듈 구조를 모델링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3. 작업기억 이론. 심리학자 베들리와 히치는 사람이 정보를 생각할 땐 작업기억이라는 임시 저장소를 쓴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 작업기억 안에서 정보를 비교하고 추론하고 계획을 세우죠. AI도 이걸 흉내냅니다. 예를 들어 챗봇이 긴 대화를 할 때 앞에서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적절한 문장을 이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AI의 컨텍스트 메모리, 즉 작업기억을 본뜬 구조입니다. 4. 인공신경망 ANN은 뇌의 시냅스를 닮았다. AI 모델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이에요. 이건 인간의 뇌 속 뉴런과 시냅스를 수학적으로 흉내낸 모델이에요. 인간 뇌에는 뉴런이 있고 이들이 시냅스를 통해 신호를 주고받죠. AI의 인공신경망도 노드가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합니다. 결국 AI는 뇌는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니까 우리도 이 구조를 따라 해보자 라는 시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AI는 인간의 뇌처럼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결과를 내놓는 과정을 인지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한 기술입니다. 즉 AI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방식을 따라 배우고 있는 기계뇌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앞선 AI는 1조 개가 넘는 전기 회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 뇌의 신경세포들처럼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읽고 말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AI가 똑똑하긴 해도 사람처럼 진짜로 생각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AI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글을 배워서 말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는 있지만 진짜로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또 하나, 지금의 AI는 스스로 배우도록 설계돼 있어서 컴퓨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개발자들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AI가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위험한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AI가 왜 이런 답을 했는지 설명하려는 설명 가능한 AI라는 새로운 분야도 생겼어요. 그렇다면 AI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지금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AI가 교통 흐름을 분석해서 신호등을 조절하고 있어요. 또 온라인 쇼핑할 때 내가 뭘 좋아할지 미리 예측해서 광고나 상품을 추천해주기도 하고요. 투자 조언도 해주지만 그건 아직 그다지 정확하진 않다고 해요. 앞으로는 AI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비서처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AI가 책 사줘, 장보기, 여행 계획 세워줘, 이런 걸 알아서 해주는 시대가 올 수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 AI들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배우기도 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까지 그대로 따라하기도 해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AI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말을 흉내내고 인터넷에 있는 글과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학습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죠. 사람들의 말, 글, 생각 속에는 차별, 탐욕, 미움 같은 죄의 흔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AI가 인간의 데이터를 그대로 배우면 우리의 죄된 본성까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 마음속엔 이기심, 질투, 교만, 분노가 있어요. 이런 죄성이 담긴 데이터를 AI가 배우면 AI 역시 불공정한 판단을 하고 해로운 조언을 하기도 해요. AI는 원래 악하지 않지만 죄의 많은 인간의 흔적을 따라가며 악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물어야 합니다. 진짜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우리 마음속 기준이 더 분명해야 하고 더 거룩해야 하며 더 말씀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더 강력해질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AI는 우리를 대신해 판단도 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AI보다 더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AI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AI는 인간의 데이터를 배우기에 인간의 죄된 편견도 따라할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진리를 말해주며 이 시대를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한다. 기술은 중립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선택이 기술을 선하게도 악하게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AI를 사용할 땐 항상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AI는 과학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고대 문서를 해독하거나 동물들의 소리를 분석해서 그들의 언어를 해석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현재 AI는 말하는 능력 쪽에서는 매우 뛰어나지만 아직 로봇처럼 움직이는 기술과는 완전히 결합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걸 합치려고 끊임없이 노력 중입니다. 이 연구가 끝나면 인간형 안드로이드가 나오고 인간 사회는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모두 해고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해요. AI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까? 아니면 위험하게 만들까? AI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물도 많이 써요. 결국 인공지능이 발전시키는 미래는 심각한 물 부족과 에너지 부족에 인류는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런 규제 없이 막 사용되면 모두가 행복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AI가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는 우리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AI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기술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세상을 만들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죠. 용기를 가지세요. 아이디어 하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리소스가 부족해도 배경이 없어도 당신의 창의성과 노력 그리고 AI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